안녕하세요. HLB가 평소와 진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어제도 살짝, 어제가 아니죠. 엊그제는 살짝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끝은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HLB가 이렇게 한 번씩 위로 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뭔가 그 이슈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였냐? 아필리아 미국 FDA와 프리 NDA 미팅을 했다라는 기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계속 안 나와서 불안해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번에 나옴으로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필리아는 이제 HLB가 LI를 한 거죠. 글로벌 판권을 확보한 약입니다. 이거는 오아스미아가 가지고 있는 거였는데 HLB가 가져온 거죠.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미국 이제 FDA랑 이거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해서 프리 NDA를 진행을 한 겁니다. 유럽은 이미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데가 미국 이런 곳인데 이거는 HLB가 가져와서 지금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는 게 취지였죠. 그래서 프리 NDA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고 이번에 했다라고 기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질병 때문에 미팅은 전화로 되었다고 하네요. 면대면이 아니라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 전화를 해가지고 FDA랑 이제 논의를 한 겁니다. 프리 NDA는 NDA 전이죠. NDA를 준비하기 위해서 FDA 측으로부터 그리고 뭐 회사도 같이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혀로 협력하는 그런 미팅입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겠죠.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좋고, 회사는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모아서 이제 NDA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펠리아는 이제 파클리탁셀의 3세대 개량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용어가 살짝 애매할 수도 있는 게 3세대 개량 신약이라는 게 3세대 치료제, 2세대는 그 표적 치료제죠. 그 다음에 이거는 면역 항암제. 그래서 이런 거랑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3세대 개량 신약이 아마도 1세대 개량을 했고 2세대 개량을 했고 3세대 개량을 했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왜냐면 파클리탁셀이기 때문이죠. 제가 그 헷갈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거 시장 면역치료제 중심 재편 2018년 나온 거고요. 2세대가 표적이죠. 현재형, 그 다음에 이 차세대약 주목, 1, 3세대 교체, 비파마 공존 전략 선택.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1세대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화학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머리카락 다 빠지고 그 치료 받으려다가 환자가 죽는다라고 말을 했었던 그건데요. 1세대는 세포 독성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킬한다고 해서 3세대도 있지만 1세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지만 작용 기전은 살짝씩 다 다르죠. 그래서 축소 억제 제거하는 요법으로 빠르게 분화하는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얘도 직접, 얘도 직접. 자, 그래서 이 1세대의 화학 이거는 파클리탁셀, 도세탁셀이 대표적인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3세대 면역항암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기본 베이스가 자신의 원래 출처가 파클리탁셀이기 때문에 1세대 화학항암제죠. 그거를 3번 개량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저 좀 정리를 하면은 1세대는 화학요법, 2세는 표적, 3세는 면역항암, 이로서 이제 패러다임, 그럼 이제 4세대도 곧 나오려고 지금 간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1세대는 암의 축소, 억제를 하는 거고 표적은 특정 세포만 공격하는 거고 이제 3세대는 이제 면역 억제 물질을 차단, 그러니까 면역을 억제하는 물질을 차단하니까 2번 차단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면역을.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파스티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3세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내려가 보면은 여기 이제 파클리가 이 난소 쪽에 쓰인다고 하고 있잖아요. 프리 NDA 아필리아 했던 부분을 보면은 바로 이 난소 쪽으로 신약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 파클리탁셀, 탁솔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BMS 거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약물인 이게 오랫동안 이제 유명했죠. 지배를 해왔는데 이제 보령제약이 판매를 담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1위로 성장시켰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보령 제약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제넥솔이 파클리탁셀 시장 1위로 우리나라 1위로 올려놓았다 해서 탁솔은 2위로 밀려났다. 같은 작용 기준이지만 약이 다르죠. 살짝 제넥솔이 지금 이제 1위라는 거고. 여기서 보면 이제 제조사가 BMS가 탁솔이죠. 그 다음에 1위가 제넥솔로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들 보면은 뭐 파덱솔 뭐 다 비슷하죠. 제넥솔, 탁솔, 탁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 기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매출 실적을 보면 그 2017년 기준이네요. 억 원이니까 175억 매출을 국내, 이거는 국내입니다. 국내 파클리탁셀 시장이니까 175억, 그 다음에 탁솔이 100억 정도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아필리아도 한국에서 이제 시판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요게 이제 어딘가 끼겠죠. 뭐몇 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 뭐 중요한 거는 미국이죠.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파클리탁셀, 그래서 HLB 아필리아가 한국에 진입하면은 이런 경쟁사 약들이랑 싸워야 한다라는 점이고,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죠. 이거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을 해왔죠. 각종 이제 논문들도 있었고, PD1은 특히 논문이 있었죠. 그래서 최초는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이쪽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다 봅니다. 나이트로젠 미스티드 1960년대 이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백금계 화학치료 있었고, 이게 치료효과가 있었다 1970년대. 그 다음에 인터페론 알파 허가를 받았고, 이거는 이제 그 T랑 관련이 있는 거고, T셀이랑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 관련이 있죠. 이것만 국한된 건 아니고. 그래서 항원 억제 유전자를 발견했고, 인터루킨 이것도 T, 그 다음에 뭐 파클리탁셀이 1992년에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1990년대부터니까 대략 30년은 이제 30년 됐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검증은 됐다 이거죠. 이미 충분히 검증은 됐고, 특히 안정성, 부작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더 치료 효과가 좋은 신약들이 나오니까 조금 경쟁력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신약은 발전하게 돼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기 됐고, 그 다음에는 글리백이 2001년도에 나왔다고 하고, 단일 클론 항체 허가가 1997년 처음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리투시막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 이때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PD1, 이게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4년 키트루다, 옵티보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시장을 지금 거의 장악해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면역 체크 포인트 억제제 허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넘어가고 있는, 보면 이제 1세대는 여기 있죠. 파클리탁셀 1992년, 그 다음에 2세대 표적항암제 1997년쯤에, 그 다음에 2014년에 3세대 키트루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년 단위로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죠. 10년 단위로. 그러면은 2014년, 2024년 그때쯤에 한 4세대도 뭐 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하는 거는 좀 별로긴 해도 한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적치료 리보세라닙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복습할 겸 또 보도록 하면, 이제 이게 유전자 돌연변이,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왜냐면은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를 따로 솎아내는 겁니다. 모든 세포를 공격할 수 없잖아요. 1세대가 그게 문제였잖아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내 몸이 전부 다 죽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딱 특정한 돌연변이를 찾아내서 표적 타겟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용하는 약물을 이제 딱 쓰는 거였죠. 2세대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같은 암이라도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치료제가 쓰이는 이유다라고 하는데요. 왜냐?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있는지 확인. 그래서 뭐 이거에 따라서 단클론 항체, 뭐 신호 전달 억제제, 여기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혈관 신생 억제제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면역 억제제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표적 항암제로 꼽히고 있는 신호 전달 억제제는 이제 상장 인자가 그 수용체가 있는데, 여기에 결합을 하는 거를 방해해서 미세 환경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해하고 수용체 활성화를 차단, 그러니까 막는 거죠. 이게 계속 막 이렇게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영양분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차단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 성장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못 크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영양분을 어디서 받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티로신 키나제, 여기 있는 티로신 키나제, TKI 이 합성을 억제하는 의약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글리백, 그다음에 로슈 허셉틴, 뭐 타세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리백. 자, 어쨌든 이게 좀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는데 HAB가 아필리아 미국 FDA와 프리 NDA 미팅을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